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에 하루 만에 15% 급등했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로봇 호재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제는 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13.8%로 끝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코너에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현대차가 이제 어저께 이제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 상당 부분 이제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던 이유는 결국 상승했던 이유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그 현장에 배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는 이제 단순한 완성차 제조기업, 세계 3위 완성차 제조기업에 넘어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구나. 로봇이 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잔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파업할 염려도 없고 이런 점 때문에 현대차 주가 올라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죠. 뭐냐면은 엔비디아랑 이제 벤츠가 손을 잡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차가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사실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어저께 주가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러다 어제 갑자기 또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심지어 16% 넘은 장중에 16% 넘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빠졌냐 빠지지 않고 그래도 14%대로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되게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였던 이슈는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협업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점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벤츠랑 협업이 있지만 어저께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네. 그 또 다른 뉴스 나오는데 CES, 이게 다 CES에서 나온 이제 사건들이죠. CES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슨 항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부스를 둘러보면서 이런 덕담을 나눌 수 있죠. 그게 뭐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있다가 그다음에 두 분만 따로 이제 비공개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자들의 포착이 되면서 이게 한국에 알려지면서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미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젠슨항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현대차에다가 엔비디아의 GPU 5만 장을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는데 GPU를 받으면 현대차는 그 GPU를 갖고 생산 현장에다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생긴 많은 빅데이터, 거기서 생긴 완전 주행 장차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서 생긴 많은 AI 기능을 갖다 현대차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두 분이 따로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했으니까 그리고 맥락상 흐름을 본다면 벤츠랑 AI를 갖다가 기반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출시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현대차랑 엔비디아 사이에 또 다른 밀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퍼졌고 이 전망이 로이터도 동시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단순 납품을 넘어서 포괄적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상승하면서 그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점이 이제 어제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그룹도 작년에 좀 연말에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고 계시지만 테슬라가 우리나라 유수의 기자들 또 유수의 이제 파워 유튜버들한테 이제 그 시승기를 할 수 있도록 차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시승기 차량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또 생각으로 해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되면 어떤 시대가 될지 알 수 있다시피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우리가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운전대에서 해방이 돼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은 이제 운전대를 핸들을 잡아야 한다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되게 미미한 어떤 규제인 거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운전대에서 해방이 되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에피소드 나오는 게 운전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끼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여전히 기존의 어떤 그 자동차를 갖다 운전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섰다 갔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누군가 옆에 화면을 봤더니 옆에 사람을 봤더니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어떤 소비자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 선택하겠는가, 선택하지 않겠는가라는 걸 본다면은 저가 자동차 외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전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준비하고자 원래 네이버에 계셨던 임원을 송창현 사장을 전격 영입을 하면서 42-라는 이제 현대차 계열사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대표도 맡기는 동시에 현대차에 동시에 임원도 맡겼습니다. 근데 송창현 사장이 작년 12월에 정적 사임하면서 아니 현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뒤진 현대차가 얼마나 또 뒤지려고 그러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저께 두 분의 젠슨왕과 정의선 회장의 회동을 말미암아서 일정 이상 해소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완성차 시장의 앞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 모델 같은 느낌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예, 그렇죠. 결국 뭐 아쉽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뭐냐면 스마트폰에 2000년에 벌어졌던 2000년부터 2004년에 벌어졌던 일들을 갖다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당시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이제 엄청난 시장이 일단 80% 이상을 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긴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그렇게 충격을 줄지를 몰랐다. 이것도 다시 뭐 잘못된 경향이긴 합니다. 어쨌건 그 현실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드로이드밖에 없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OS를 갖다가 이제 개발한 당시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시청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엄청난 IT 붐이 있지만은 OS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MS에 윈도우가 있고 아이폰에 iOS가 있고 구글에 안드로이드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리눅스가 있긴 하죠. 리눅스는 사실은 범용 커스터마이즈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세 OS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OS를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삼성이 애니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지만 새로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면서 성공적으로 세계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과 더불어 세계 양강 구도를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귀해 봤을 때 결국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결국은 이제 벤츠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테슬라나 그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 구차하게 표현한다면 용역기업,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삼성의 어떤 모델 갖다가 복귀해보자면 현대차가 장점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생산과 조립에 했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에 세계 3위였던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는 잘하면 2위와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하는 현재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